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특별한데요. 요즘 구글에서 엄청나게 검색량이 폭발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테슬라 FSD 유럽이거든요. 유럽에 사는 테슬라 오너들, 북미에서 몇 년째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기만 했던 그분들한테 진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게 단순한 자동차 기능 하나의 출시가 아닌지, 유럽 전체 자동차 산업 한도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테슬라 FSD 풀네임으로 풀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의 감독 하에 스스로 운전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고속도로 진입부터 차선 변경, 신호등 인식, 좌회전, 우회전, 심지어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AI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고객들이 쓰고 있어요. 북미 도로에서 테슬라 오너들이 야, 내 차가 혼자 간다 하고 영상 올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FSD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유럽 테슬라 오너들은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 했어요. 같은 차를 샀는데, 같은 돈을 냈는데, 북미 오너들은 AI 운전을 즐기는 동안 유럽 오너들은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나 쓰고 있었던 거죠. 1년이 넘게, 아니 정확히는 1년 반 이상 이 상황이 이어졌어요. 부러움이 쌓이고 또 쌓였겠죠? 그런데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테슬라 유럽 법인이 공식 업데이트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네덜란드에서 FSD 슈퍼바이즈드 공식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날짜가 딱 나왔어요. 2026년 4월 10일. 이게 확정적인 예상 날짜입니다. 승인 주체는 RDW, 플레임으로 라이치스디스트 포어트 웨그웨큐. 네덜란드어라 발음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네덜란드 차량관리청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로교통공단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RDW가 최종 차량 테스트 단계를 이미 완료했고 공식적으로 4월 11일 승인 예정일로 통보한 거예요. 원래 테슬라는 3월 20일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2월을 목표로 했었고 요 일정이 조금씩 밀린 건 사실이지만 유럽 테슬라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공식적으로 받아든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만간 됩니다, 곧 됩니다 수준의 이야기만 있었는데 이번엔 달력의 날짜를 딱 찍은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거잖아요. 북미에서는 됐는데 왜 유럽은 1년 반씩이나 걸렸을까요? 이게 단순히 유럽 규제가 까다롭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UNR 171 규정에 있어요. 정식 명칭으로는 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s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뭔 문제냐면요, 원래 이 규정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차선 유지 보조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테슬라 FSD 같은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 규정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처방적이에요. 프리스크립티브하다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를 딱딱 정해놓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FSD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요. 테슬라는 아웃컴 베이스드, 결과 기반 방식이에요. 수천만 킬로미터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서 신경망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방식이죠. 결국 두 방식이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규정은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놨는데 FSD는 나는 데이터로 배운 대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테슬라 FSD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상 불법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테슬라가 선택지가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FSD를 유럽 규정에 맞게 뜯어고치는 거고, 두 번째는 규정을 바꾸도록 싸우는 거예요. 테슬라는 두 번째 길을 택했어요. 왜냐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FSD를 규정에 억지로 맞추면 오히려 시스템이 덜 안전해진다고 판단했거든요. 기술을 규정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규정이 기술을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의 완결성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어떤 방법을 썼냐고요? 여기서 법적인 묘수가 등장해요. EU 아티클 39, 즉 유럽연합 39조를 활용한 거예요. 이 조항이 뭐냐면 아직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서 특정 국가가 국가 단위 면제, 즉 내셔널 이그젬션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EU 전체 규정이 아직 안 따라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써도 됩니다라고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테슬라는 여기서 네덜란드를 파트너로 선택했어요. RDW와 협력해서 네덜란드 단위 승인을 먼저 받고 이걸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에요. 왜 네덜란드냐고요?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혁신적인 기술 규제에 비교적 열린 편이고 RDW 자체가 신기술 테스트의 협조적인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도미노 효과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4월 10일에 승인을 내주면 다른 EU 회원국들이 그 승인을 자국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뮤추얼 레코그니션 상호 인정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4월 10일 이후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각 나라들이 네덜란드 승인을 기반으로 자국에서도 FSD를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EU 전체 공식 승인은 별도로 기다려야 해요. 이건 TCMV, Technical Committee on Motor Vehicles에서 공식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테슬라는 이 EU 전체 승인이 빠르면 올여름 안에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숫자로 보면 진짜 규모가 느껴지거든요. 먼저 유럽 도로에서 FSD 슈퍼바이즈드로만 주행한 거리가 160만 킬로미터가 넘어요. 160만 킬로미터요?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40바퀴 돈 거예요. 그것도 유럽 도로에서요. 좁은 유럽 골목길, 복잡한 로터리, 자전거 도로가 뒤엉킨 거리들을 AI가 달리면서 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동반 시승 행사, 라이더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1만 3천 회 이상 진행했어요. 테슬라가 유럽 곳곳에서 직접 타보세요 하고 사람들을 태운 거죠. 이게 단순히 홍보 이벤트가 아니에요. 현지 이용자들과 규제 당국, 관계자들한테 FSD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트랙 테스트 시나리오 실행 횟수가 4,500회 이상이에요. 긴급 제동 회피 조향 같은 극한 상황을 통제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한 거예요. 그리고 400개가 넘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수십 번씩 제출했어요. 이게 1년 반 동안 이어진 거예요. 테슬라 유럽팀이 공식 성명에서 RDW와 함께 진행한 이 작업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준 EU 고객들에게 드디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했어요. 올해 초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선언했어요. FSD가 2026년에 유럽과 중국 양쪽에 모두 출시될 거라고요. 당시에도 또 머스크가 일정 미루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 이번 4월 10일 날짜 확정 소식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소비자 쪽에서도 이미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네덜란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FSD 월정액 구독 관련 내용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북미에서 운영 중인 구독 모델이랑 같은 방식이에요. 북미에서는 FSD를 일시불로 사거나 월정액으로 구독할 수 있거든요. 구독 모델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거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FSD를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유럽이 테슬라한테 어떤 의미냐면요. 규모 자체가 엄청난 시장이에요. FSD 수익이 이 시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면 테슬라 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럽에서 쌓이는 주행 데이터예요. 유럽 도로는 북미 도로랑 완전히 달라요. 신호체계, 표지판 형태, 자전거 전용 도로 문화, 좁고 굽은 골목길, 로터리 문화까지 FSD가 유럽 도로에서 수백만 킬로미터를 더 달리면서 학습하면 이 AI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도로 환경을 경험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FSD 플라이 휠이라고 테슬라가 부르는 개념인데 더 많이 달릴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똑똑해질수록 더 많이 달리는 선순환 구조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이래요. 테슬라가 규정에 굴복하지 않고 규정이 기술을 따라오게 만드는 전략을 택했고 그게 EU 아티클 39라는 법적 통로를 통해서 네덜란드 RDW와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기 직전에 온 거예요. 4월 10일 네덜란드 승인이 나오면 상호 인정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EU 국가들로 도미노처럼 퍼질 수 있고 빠르면 올여름 안에 EU 공식 승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1년 반 이상 인내하며 기다려온 유럽 테슬라 오너들한테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테슬라 유럽 팀이 직접 기다려준 EU 고객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것처럼 그분들이 기다린 보람이 있는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태조에서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테크, 모빌리티 이슈들 발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태조였습니다.